예, 7월 26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제가 장중에는 거의 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면 제 목소리가 좀 너무 업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새로 녹음합니다. 오늘은 전쟁이 거의 뭐 우주전쟁급이었죠. 저도 이런 시장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지표로도 많이 보고 있지만 뭐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은 역대 최고입니다. 30년 역사상의 역대 최고를 찍었고 특정 종목 올린 것들 이런 것도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아침에 제가 과열이 돼서 단기로 비중을 줄이고 이런 것들 설명해 놨으니까 앞 영상 봐주시면 제가 아침에 비중 줄였던 그 이유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하고 시장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포모라는 게 없어서 막 급등할 때 남들 보고 포모 느낄 수도 있지만 있는 분들은 언제 또 급나갈지 몰라서 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이 그게 실감하고 실제로 체득한 그런 날이었다 봅니다. 그냥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이런 경험은 저도 주식 20몇 년 하는 동안 처음 봅니다. 개인이 스마트하지만 그 정도로 또 급변동이 심한 변동성장의 수급장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준 날이라 봐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이제 우리 갖고 있는 포트,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냥 시장과 연준이 약간 괴리가 있어요. 우리는 7월달 인상으로 끝난다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에 한 번 더 인상하겠다는 그런 논조로 파월은 말할 것 같고, 그 이유가 되는 게 지금 인플레가 잡히겠지만 제가 3%에서 2% 하는 거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마침 지금 유가라든지 러시아 푸틴이 뭐라 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기로 살짝 겁을 줄 수 있어요. 야, 오늘 밤에 또 빠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 우리나라 미리 다 큰일 났습니다. 지수 한번 보세요. 2차전이면 볼 게 아니라 지수 보시면 폭락했어요 오늘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좀 약했잖아요. 박스 위에 상단받고 떨어졌습니다. 적당 21선 잘 지켰고요. 자, 코스닥은 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닥 지수는 뭐 950밖에 안 갔지만 오늘 장중에 20일선까지 깨졌어요. 거의 한 80포인트 빠졌습니다. 80포인트. 역대로 쏠리고 몰리고 급등했던 게 오늘 단기로 물량이 다 났어요. 걱정되시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미리 맞았다. 오히려 이제 FOMC에 대한 매는 먼저 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저희가 일단 단기 종목은 슈팅 하던 걸 다 그 익절했어요. 중기 종목 좀 줄여뒀습니다. 그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탐욕은 끝까지 가다가 달나라로 간다. 2007년에도 저는 봤었고 2017년도나 뭐 2020년 코로나 2월 날 때도 봤었고, 근데 그런 몇 개월 1년 2년간의 과정이 지금 다 몇 달 만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개인들이 스마트해지는 대신에 정말 강력하고 쏠리고 쏘는 게 너무 급하고 너무 빠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버블 사이클의 축소판이라는 표현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단기 비중, 중기 비중 드리는 것처럼 발별 전략 가져가시고 포트 나눠서 비중 갖고 하시면 그렇게 겁날 것도 없어요. 변동 저것도 흔들어 봐야 뭐 우리 비중 들고 있는 거 조절하면 되고 현금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게 몰빵 찍고 비중 크게 싣고 레버리지 큰 분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아침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쏘다가 한번 크게 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저희가 단기로 줄였어요. 거의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기 비중은 소폭으로 조금 줄였어요. 개항권 2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들이 개항권 3배를 썼습니다. 3배를 쓰고 나서 체력이 소진됐어요. 그리고 휴식기를 가지고 지금 여진들이 남아서 등나고 있는 기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어요. 쇼커버링입니다. 손절 치는 거고, 불나방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 오늘 거의 피날레를 쳤습니다. 그리고 딴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야, 2차전지 팔아서 2차전지 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야, 주식 때려쳐 2차전지 꼬라져 버리는 게 난 없는데 다 팔어, 이런 매도도 있었어요. 자포자기한 매도. 자, 그리고 이게 선순환 도는 과정에 어제 예탁금이 좀 늘어난다 봤는데 팡팡 늘어나잖아요. 개인들이 쏘는 만큼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빠졌어요. 전부 다 빠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반도체 좀 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팔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린 거 있고,
자, 흐름 아침까지 보면은 2차전지 좋네. 못 가던 것도 돌아갔지만 2차전지 대형주도 선순환이 돌았어요. 나쁘지 않고 많이 올라왔던 SK온 같은 거는 SK이노 같은 거는 제가 좀 팔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포라 봤던 에코프로와 포스코 주식들인데 이게 1시쯤 넘어가면서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는 빅머니들 큰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SNS 실시간도 말씀드렸고 우리 방에도 말씀 다 드렸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LS 같은 거 추면 안 좋다. 이게 사실은 길게 보는 거거든.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졌고 어제도 보면 이제 사이클에 과일이 갈 때 끝으로 갈수록 코어 종목들 원래 가던 정말 강한 개들 주인들 말고 약하고 잘 못 올랐고 빌빌거리는 중소형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아침에 안 좋게 봤던 거고 뭐 그동안 약했던 SKIT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우리 종목 중에 약했던 LNF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 다 팔아드렸는데 그런 것들 매입가에 돌아온다는 거는 과일이 많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를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시 넘어서 한 방 맞고 초극 변동성 장세가 나왔고 더 심한 금양이나 포스코인터는 단기로 지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30%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도로 정신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2차전지가 한 번에 안 죽어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또 골라서 갈 거예요. 또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것들 같이 빠졌을 때 약한 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빠진 것 중에 강한 걸 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면은 좀 사드린 것도 있어요. 단기로도요. 근데 지금 스타일 자체가 워낙 개인들이 쏠리고 스마트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돌리는데 그간의 어떤 사이클보다 더 급하고 더 빠른 전개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 역대급 1위였어요. 15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17조, 18조네요. 코스닥 생기고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2차전지 중기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MSCI 편입 관련해서 이벤트는 그대로 갑니다. 오늘 제가 좀 팔아드린 거는 단기 슈팅 있는 건 강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또 한번 반등 줄 거예요. 그때 또 비중을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0월 대주 조건 그때 팔아드리는 전략은 그대로 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단기 매도했는 거 뭐 쭉 적어놔드렸고요. 좀 약했던 코스모 이런 거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SK노도 팔았고 이 팔았는 현금 비중은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안 죽고 선순환 대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더 강한 것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강한 것들 대장주들은 또 반등을 만들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반도체를 조금 샀는 게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를 4만원 초반에 사고 36,000원에 조금 더 산 거 있습니다. 근데 좀 빠지긴 했죠. 하지만 변동성 양세 오늘 판단하지 마시고 저는 저가 매수한 것들은 수익법 할 수 있다 봐요. 아침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전자가 사실 가장 기준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9시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쭉 밀리면서 박스권 이탈하랑 같이 뭐 속임수는 아니지만 외국인도 답답하겠죠. 코스닥은 되돌아 몇천억 사이 되고 손절쳐야 되고 간만에 스물풀에서 전자랑 지수를 좀 더 뺐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제가 보는 거는 뭐냐 2차 전지가 1시 넘어서 물량 크게 나왔잖아요. 그럼 빠질 때 그냥 빠졌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그 매수가 들어간지 보는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괜찮은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또 박스권 유지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반도체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 빠질 때도 우리가 매매해보는 수급 장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사고 좀 밀리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적게 밀리면 2차전지 물량 좀 나오고 반도체로 가겠지 하고 사실 샀는 게 4만원 초반이에요. 근데 하반기 후장 들어서 오후장에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너무 많이 팔고 장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다 밀린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박스 흐름 괜찮기 때문에 36,000원에 추매 더 드린 게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는 것도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중 적당히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어디로 가느냐를 봤는데 자동차, 엔터, 조선, 방산, 기계 그냥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제가 보면은 시장이 메인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시장 파워가 안 몰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매수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그나마 낮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단기로 조금 들였다 보시면 돼요. 야, 그럼 이런 적대적인 장을 만나서 어떡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안 끝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세요. FOMC 열리지만 미리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습니다. 그 향후에 중화권 증시 나쁩니까? 나쁜 거 없어요. 다 유지 멀쩡합니다. 오늘 밤 FOMC는 미리 맞았고 코스피 말씀드렸던 외국인 장난도 별로 없어요.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괜찮아요. 2차전지 코어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저는 줄 거나 봐요.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멀쩡합니다. 그 삼전한익 원달러 환율 멀쩡하고 2차전지 내에서 또 코어가 되는 것들은 단기로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건 제가 잡아드리고 반도체 이스페다시스나 레이크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홀딩 하시면 됩니다. 현금 들고 있는 거는 좀 가지고 계세요. 단기로 팔아놓은 것들이 나름 잘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크고 너무 이래 흔들 때는 포트 꾸리고 현금 위주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시장 안 꺼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침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정도로 사실 급등락을 경험해 보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떤 포모나 개인 쏠림의 어떤 축약판 한번 제대로 느꼈다 보시면 되고, 아마 내일부터 또 등락이 있을 거고 반등 주는 것도 있을 건데 아침에 좀 매매를 또 같이 또 드릴 테니까 현금 들고 있는 건 잘 가져가시고, 잘 참으셨으니까 또 저점 매수 단기 매매할 거 생기면 제가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장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시던데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